그냥 내용만 생각하면은 이 작품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칼로릭 이론과 칼로릭 이론의 극복에 대한 건데, 자, 18세기에는 시기가 나왔어. 18세기에는 열의 실체가 칼로릭이며, 자, 그러니까 칼로릭은 뭐야? 18세기 여기에서 뭐를 얘기하고 싶었어? 열이 무엇인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지. 그러니까 칼로릭은 뭐야? 칼로릭은 뭐라고 얘기했어? 열의 실체다. 열이란 무엇인가? 열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던 거. 그래서 칼로릭이라는 것은 열의 실체다. 그러면 칼로릭은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어? 어떠한 성질을 갖고 있어? 칼로릭은 뭐라고 그랬어? 온도가. 그렇지. 온도가 높은 쪽에서 어디로 흐른다? 낮은 쪽으로 흐른다. 자, 그러면 흐른다. 그리고 또 그건 뭐야? 질량이 없는 뭐라고 그랬어? 입자들의 모임. 질량이 없는 입자들의 모임이다. 즉, 이 칼로리를 통해서 증기기관차 있지. 증기기관차는 열을 통해서 기관차가 증기를 뿜으면서 달려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열이 이동하면서 증기기관차가 가는 그런 원리를 말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칼로릭은 열의 실체, 열이란 무엇인가? 그럼 열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는 힘이 있다. 그리고 걔는 질량이 없는, 질량이 없다 이 말은 뭐야? 질량이 없다 이 말은 뭐야? 쉽게 말해서 뭐야? 어? 그래, 기체다. 무게가 없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증기기관차 뿔뿔 하고 떼어갖고 열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잖아. 걔가 에너지가 나온다는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그의 모임이라는 받아주고 있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칼로릭 이론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용을 정리를 할 때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이해하는 내용을 적을 수 있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에 따르면 예를 들면 뭐라고 그랬어?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접속시켜 놓으면 두 물체의 온도가 같아진다 그랬지. 그럼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뜨거운 물체에서 뜨거운 쪽에서 낮은 쪽으로 이동한다 라고 그랬지. 그치? 그게 예시인 거야. 예를 들어서 찬물체와 뜨거운 물체를 놓았을 때 두 개의 온도가 같아져. 그 이유는 뭐 때문이야? 이걸 근거를 통해서 칼로릭 이론이 무엇인지,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흐르기 때문에 둘이 같다라고 얘기했지. 자, 이걸 통해서 칼로릭 이론을 통해서 무엇이 궁금했어? 과학자들의 궁금은 증기기관이 증기기관차가 증기로 하는 이 증기기관이 무엇을 하는 것인가? 열기관, 증기기관 같은 이런 열기관이 열을 사용해서 뭔가 일을 하고 있는 기계들. 그치? 증기기관과 같은, 즉 열기관, 열로 되어 있는 그 물건들의 뭐를 얘기하고 뭐가 문제? 열 효율 문제가 궁금한 거지. 열을 얼마나, 그럼 열이 결국 힘을 내는데 그 열은 어떠한 효과가 있는가를 얘기하고 싶었던 거잖아. 그러니까 왜 이거를 칼로릭을 왜 연구해? 열의 효율 때문에. 그 이유를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열기관은 뭐를 하는 건데? 열기관은 그럼 뭐야? 열기관은 아까 열로 된 거지. 열기관은 또다시 이제 정의가 나왔죠? 자, 열기관은 그랬어. 자, 두 번째. 여러분은 내용 정리를 간단하게 하면 안 돼. 그거는 우리가 그냥 모의고사 공부할 때는 간단하게 핵심을 찾아갖고 내용 흐름 파악해서 왔다 갔다 문제 풀 수 있지만
얘가 내신 문제일 때는 완전히 이게 무슨 내용인지 알아야 되는데 요점 정리 자체가 되게 세밀하게 들어가야 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돼. 그냥 이게 이거다, 이거 왜 그런지, 뭘 말하려고 하는지, 무엇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건지, 여기는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야? 열기관의 효율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거라고. 그렇다면 열기관은 무엇인가? 그것도 따져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열기관은 뭐를 하는 거래?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열을 흡수하고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의 열을 방출해서 일을 하는 기관이다. 자, 열기관은 뭐라고? 여러분이 열기관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를 써주셔야 돼요. 내가 그런 정의를 썼으면 잘한 거야. 열기관은 뭐를 한다 그래? 높은 온도의 열원에서 높은 온도의 열을 내고 있는 열원, 열의 근원, 열의 에너지원에서 뭐를 해주고 있대? 열을 흡수하고 여기서 열원에서 흡수를 해서 그 다음에 어디로 보내주는 거야? 흡수를 해서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열기관 외부에 낮은 온도에 뭐를 하는? 대기와 같은 어디? 열기관 외부의 대기와 같은, 즉 낮은 온도의 대기와 같은 외부에, 그러니까 열원을 쫙 흡수를 해서 외부로 뿡 하고 뽑아내는 거라는 거지. 그치? 대기는 공기와도 같은 거잖아? 공기와도 같은 곳에서 열을 뭐 한댔어? 방출해. 외부로. 여기 좀 이게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워버릴까? 외부로 방출하고 있는, 열을 흡수해서 대기로 방출하면서, 그렇게 방출하면서 일을 하는 기관, 이렇게 방출하면서 그래서 일을 하는 기관, 이게 열기관이야. 일하는 게 열원에서 외부로 방출하는 거. 그러면 열 효율은 뭐야? 그렇다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이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 처음에 여기 앞에 서론에서 소개를 한 거야. 그치? 열기관의 열 효율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그러려면 칼로리비라는 개념을 알아야 된다는 거지. 그러면 여기서 열 효율은 뭐냐? 두 번째 열 효율은 뭐라고 그랬어? 열 효율은 열기관이 흡수한 열의 양 대비 한 일의 양. 자, 열기관이 뭐를 한다 그랬어? 흡수한 열의 양. 그치? 이 흡수한 열의 양 대 뭐를 한다고 그랬어? 한 일의 양. 그러면 흡수한 열의 양만큼이나 일을 하면은 이 열효율이 어떤 거야? 높은 거지. 그쵸? 그러니까 장작을 많이 떼갖고 아니면 에너지를 많이 썼어. 에너지를 많이 써서 흡수해서 열이 막 나서 그 열이 난 만큼 일을 막 많이 해야 이 열기관은 좋은 열기관이겠지. 근데 에너지랑 막 기름을 많이 먹는데 존나 처먹는데 벨벨벨벨벨벨벨 이렇게 가고 나머지는 다 똥 싸고 자빠졌네. 그러면 이거 좋은 기관차야? 아니야? 아닌 거지. 먹는 족족 그냥 뜯게 엄청 그냥 100%로 그냥 뜨거워 빡 일로 그냥 바로 빡 가주는 게 뭐야? 열 효율이 좋은 거라고. 어렵니 여기까지? 안 어렵지? 안 어려워요. 네가 칼로리 하나도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도. 야 벌써 두 문단 끝나가고 있어. 그래서 정의되는데 19세기 초에,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하고 있지? 아까 18세기에 나와서 이번에는 이제 누구 언제? 19세기 초에, 자 누구? 19세기 초 누구? 19세기 초 누구? 카르노는, 자 내가 왜 세밀하게 해석하고 있어? 내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의 지문을, 선생님
이건 거의 지문을 그대로 외워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무슨 변형이 나와도 무슨 말인지 다 알지. 그 정도 여러분 여러 번 읽어보고 생각해야 돼. 그래서 카르노는 뭐라고 그랬어? 열기관의 열효율 문제를, 자, 열기관의 이 열효율에 대한 문제를 카르노는 열의 효율의 문제를 어디에다가 기반을 뒀어? 문제를 어디에다가? 칼로리 이론에 기반을 두고 다루었대. 칼로리 이론. 그러면 즉 온도가 어디서 어디로 간다? 칼로리 이론 여기. 온도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가고 질량으로 된 입자들의 모임이다. 여기를 통해서 열 효율을 말하고 싶었다고. 카르노는 뭘 말하고 싶었냐고. 그러니까 카르노 입장을 알아야 돼. 카르노는 칼로리 이론에 따라서 열 효율 문제를 말하고 싶었어. 그래서 그것의 예로서 물레방아와 같은 예시. 자, 물레방아와 같은 수력기관에서 물이 어디서 어디로 높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떨어지지. 자, 그래서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이렇게 물레방아 이렇게 돌아가면서 나오는 그 힘으로 수력이 힘이 생기고 그 힘이 에너지가 돼서 방아를 뻥뻥뻥 찍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물레방아가 이렇게 돌아가서 물이 이렇게 높아서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면서 떨어지면서 힘이 생기지. 그 힘을 쭉 연결해갖고 방아를 찍어가지고 쌀을 그냥 다 빠내는 거잖아. 그치? 그게 물레방앗간이야. 수력발전소, 물 떨어지는 힘. 그래서 얘는 뭐를 하겠어요? 수력발전소에서 물이 높은 낮은 곳으로 흐르면서 일을 할 때 물의 양과 한 일의 양의 비가 높이 차이. 자, 그러니까 얘가 물의 양과 무엇과 무엇으로? 물의 양 그리고 비율 대 한 일에 뭐라 그랬어? 양이 이것에 대한 비율이 무엇으로만 나온다? 높이 차이만 있다. 높이 차이. 그러니까 그냥 높은 곳에서 나름대로 여기에서 물의 양과 한일의 양은 높이에 따라서 물의 양과 일이 나온다는 것에 대해서 주목했어. 그러니까 물이 높이 차이에서 이동한과 동흡사하게 요거랑 같이 유추한 거야. 유비추론. 유비추론에서 칼로리도 뭐라고 그랬어? 고온에서 어디로 간다? 저온으로 가잖아. 그치? 얘도 이동을 하잖아. 그래서 이 일을 하는데 그러니까 얘도 요거하고 마찬가지로 어제 물의 양이 한 일의 양에다가 얘기 나오는 것처럼 이 비율이 높이 차이인 것 뿐인 것처럼 온도도 이 열 효율도 고온에서 저온으로 가는 뭐에만 의존한다? 두 온도에만 의존한다 라고 누가 말했어? 카르노가 말을 했어. 됐어? 자, 그래서 한편 1840년대에 자 이제 누가 나왔어? 이제 그래서 카르노가 나왔고 그 다음에 누가 나왔어? 줄은. 자, 줄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했느냐? 그러면 줄이라고 하는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를 했어? 일정량의 열을 얻기 위해서 각종 에너지의 양을 측정하는 것 실험을 했는데 대표적인 것은 열의 일당량 실험이었어. 자, 열의 일당량 실험. 줄은 열의 일당량에 대한 실험을 했어. 그럼 이 실험은 열기관을 한 게 아니라 뭐를 했어? 자, 실험은 추를 낙화시켜서 떨어뜨렸어요. 추를 낙화시켜서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물이 있고 회전할 수 있는 바퀴가 있는데 추가 여기 뚝 떨어지면서 얘가 이제 움직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실험을 했는데 물속의 날개바퀴를 회전시키는 심인데 열의 양은 칼로리로 표시되는데 그는 역학적 에너지인 일이 열로 바뀌는 과정의 정밀한 실험을 통해 1kcal의 열을 얻기 위해 필요한 일의 양인 열의 일당량을 측정했대.
자, 요 실험을 통해서 즉 열의 일당량을 측정하게 되었대. 떨어지는 거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 그치? 줄은 이렇게 일과 열은 형태만 다를 뿐 서로 잔원이 가능한 물리량이름으로 등가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일하고 결국 열은 등가성 같다라고 하는 거지. 이걸 입증했어. 그러니까 0과 1이 상호 바꿔줄 때 열과 일의 에너지를, 자, 1과 열의 에너지를 합하면 뭐 한다고 그랬어? 합한 양은 일정하게 보존된다. 1과 열의 어느 양은 일정하게 보존이 된다 라는 것을 알아냈어. 이후 결국 1과 열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화학이라든지 전기라든지 이런 애들이 다 등가성 같아. 그래서 즉 상호 전환이 되면 1과 열이 전환되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러면서 양이 일정을 보존한다는 즉 무슨 법칙? 에너지 보존의 법칙. 에너지는 보존된다. 형태만 달라질 뿐 일이 열이 되고 열이 일단량이 된다. 열이 높은 데서 안 되는 일이 된다. 에너지 보존 법칙이다. 이렇게 에너지 보존 법칙을 알아야 되는 줄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했어. 자, 그러면 그렇게 돼서 열과 일에 대해서 이렇게 이런 이론이 생겼어. 카르노의 얘기, 그 줄의 얘기로 에너지 보존 법칙이라는 게 생겼어. 이런 것을 기반으로 사람들이 다시 뭐를 한다고 했어? 카르노의 이론에 대해 과학자들이 재검토를 했어. 자, 요런 배경을 통해서 얘를 뭐 했니? 카르노를 다시 재검토를 하게 되었어. 이 배경을 에너지 보존 법칙이 나오면서 그리고 카르노가 말했던 열효율 문제를 통해서 얘를 다시 한번 평가를 하는 거지. 누가 그렇게 다시 평가했어? 누가 했어? 이걸 했는 거 누구야? 재검토한 사람 누구야? 톰슨이야. 톰슨은 칼로리 이론을 재검토했는 거고 줄은 그냥 에너지 보존 법칙을 말한 사람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톰슨은 이제 또 뭐라고 얘기하니? 톰슨은 칼로리 이론에 입각한 카르노의 열기관에 대한 설명이 줄의 에너지 보존 법칙에 뭐 한다고 그랬어? 위배된다라고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이 물리방향 높을 차이가 두 온도를 의존한다, 고온에서 저온으로 간다라는 것을 유추했던 요게 뭐에 위반한다? 톰슨이 말한 것은 칼로리 이론은 칼로리 이론이 아니라 카르노의 이론은 누구의 이론에 위반해? 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어떻게 된다고? 위배된다. 왜? 카르노의 의하면 열기관은 높은 곳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낮은 온도로 방출하면서 일을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카르노의 이론은 뭐를 한다고 그랬어?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 높은 온도에서 흡수한 열 전부를 어디로 방출한다고 그랬어? 낮은 온도에서 방출해버린다 그랬잖아. 다 없애버리잖아. 그치? 밖으로 나와버리지. 그치? 그러면 에너지가 보존되니까 열과 일이 같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이 같다, 안 같다? 안 같다. 그러니까 즉 무엇을 위반하게 돼? 열과 줄에 열과 일이 같다라는 이 등가성에 대해서, 그치? 그리고 에너지 보존 법칙, 에너지가 보존이 된다. 에너지는 유지가 되죠. 보존되죠. 어긋나는 그래서. 그러니까 열은 즉 칼로리이다 라는
말을 했어. 그러니까 칼로리는 열의 실체다. 높은 데서 하면 간다. 아니다. 에너지를 보존하니까 이 없어지는 방출돼 버리는 것은 얘는 열이 칼로리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열 효율 때문에 그와 마찬가지로 두 온도에 의존하는 열이 바로 칼로리긴 한데 그러면 그거는 칼로리는 열의 일이 아니다. 열은 일이 아니니까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야. 자, 그렇게 됐는데 하지만 열 효율에 대한 카르노의 이렇게 문제가 됐어. 그러나 카르노의 이론은 누구의 증명으로 다시 유지될 수 있어? 클라우지우스. 자,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라고 했는데 자, 이번에는 또 누구에 의해서? 그래서 칼로리 이론이 아니다라고 해서 카르노를 씹었는데 자, 이번엔 누가 또 나왔어? 입장. 클라우지우스. 클라우지우스가 뭐라고 했니? 카르노의 이론이 유지될 수, 자, 얘 칼칼하게 돼서 카르노의 이론이 얘는 유지가 된 거야. 자, 즉, 뭐 때문에 그랬어? 클라우지우스는. 카르노의 이론이 만약 유지되지 않는다면 열은 저온에서 고온으로 흐르는 현상도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지. 얘만이 이 말이 틀렸다면. 그치? 이 말이 틀렸다고 그랬으니까 이 말이 틀렸으면 그러면은 상상해보자.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보자. 그러면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두 작용의 온도 관계만 그래 가정에서 출발해가지고 열기관의 열 효율은 열기관이 고온에서 열을 흡수하고 저온에서 방출할 때 그 온도에만 관계되는 카르노의 이론을 증명하게 됐대. 이거 자세하게 설명 안 해줬어. 그치? 그냥 요렇게만 해서 증명을 했대. 얘를 통해서 증명했대. 카르노의 이론을. 자, 그러니까 클라우지우스는 자연계에서는 열이 고온에서 저온으로만 흐르고 근데 이게 뭐냐면 열이 저온에서 고온으로 자연계에서는 고온에서 저온으로 흐르고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룬다는 것은 있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즉 저온에서 고온으로 이루는 것을 대해서 가설을 들으면서 이런 일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으니까 자연에서 무조건 열은 뭐라고 그랬어? 열이 1이 열로 전환됐다 달리. 그래서 1이 열로 전환될 때와 달리 1이 열로 전환될 때와는 달리 열기관에서 열 전부를 1로 전환할 수 없다라는 열 효율이 100%가 될 수 없다는 상호 전환에 뭐가 일어났다? 비대칭성이 있다. 비대칭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1은 열로 다 바뀌어질 수 있는데 1을 한 것은 열로 되는데 열은 100% 뭐가 안 돼? 1로 안 돼. 방출이 되니까 그치? 그러니까 얘 말은 방출돼서 안 된다면 얘 말이 틀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얘가 얘 말이 나와서 그 말이 맞네 그럼 열은 방출이 안 되니까 얘 말이 틀렸네 했는데 얘는 뭐라고 그랬어? 등가하다 그랬는데 클라우지우스가 안 등가해. 비대칭이야. 열하고 1은 100%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얘가 똑하지는 않아 라고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준 거야. 그렇게 해서 이를 설명할 수 있는 결국 비대칭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물리량인 뭐가 나와서 이걸 통해서 열이 1로 갈 때는 뭐가 나왔다? 뭐가 나왔어? 트로피라는 게 만들어진 배경인 거야. 그러니까 얘는 에너지하고 2를 나타내니까 얘는 몰랐으니까 여기 앞에 단계니까 그냥 열은 1로 된다 그랬더니 열 이전 등가성을 막 이론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얘가 이런 말을 만들어 놓으니까 카르노이 넌 이상한 연구를 했어. 너 말은 틀렸어. 이랬어. 그러니까 또 준이 그런 말 하니까 그것도 그런갑다 했는데 클라우지우스가 얘기를 한 거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는 열 절대 못 가니까 얘 말 맞아. 맞는데 누구랑처럼 준이 했던 것처럼 에너지 등가가 아니야. 그럼 뭐냐? 엔트로피야. 얘는 엔트로피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라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러니까 결국 새로운 물리량의 이론이 무엇이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얘기야? 엔트로피라는 게 만들어진 것에 대한 얘기. 자, 저는 여기까지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게 제가 엔트로피가 뭔지 지분만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여러분들
역시 이 지문만 분석한 거 가지고 일단 문제 한번 풀어보고 내용 한번 읽어보신 다음에 제가 다음 주에 수업할 때는 엔트로피가 과연 무엇인지, 에너지 보존 법칙이 무엇인지, 등가성과 비대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리쌤한테 자세히 연구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해되기 좋게 설명해 줄 테니까 여러분은 지금 있는 이런 객관적인 사실만 가지고 비문학침을 한 3번 더 읽은 다음에 문제를 일단 풀어서 우리가 공부를 어떻게 한댔어? 한 번에 막 공부해서 문제 빵 맞춰서 100점 빵 맞는 게 아니라 그랬지. 계속 더하고 일주일 전에 나, 2주일 전에 나 이렇게 자꾸 까먹어 가는 게 아니라 더해서 발전해나고 쌓아서 올라가는 거야. 그러니까 계속 공부해. 오늘 공부하는 날, 내일 공부하는 날, 일주일 공부하는 나의 학습량이 달라지는 거야. 알겠니? 여기 여러 번 읽어보세요.